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가 2.12%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1.52% 상승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소폭 팔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로는 우주 관련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 스페이스 X에 투자했던 벤처 투자자들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한국 종목으로는 내일쯤 이노스페이스가 우주 로켓을 발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승도 보였고, 대부분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컨택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알지노믹스는 지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미코젠 같은 경우 유상증자 발표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 큰 이슈를 끌 걸로 보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또 투자를 지금 서명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 관련된 사업들이 뭐 달부터 시작을 해서 화성 프로젝트에서 뭐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아마 내년도에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당분간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대부분 큰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또 저런 종목에서도 또 해당되는 분들이 또 탄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도 약간 추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상당히 괜찮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모든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여튼 뭐 오늘 HLB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기타 종목들 그룹주 동생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뭐 특별히 LB에 관련된 뉴스는 없습니다. LB에 관련된 뉴스는 없고, 이제는 올 연말 지나면 HLB 사이언스와 합병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사이언스 주식을 사는 게 HLB 본주를 사는 것보다 살짝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가격적으로 뭐 조금 수익을 거두는 정도인데, 이게 평단을 좀 낮게 해서 물타기를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이언스 주식을 사서 약 38,000원 정도의 LB 주식을 받는다면 평단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HLB 사이언스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나머지 종목들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지노믹스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시총을 한번 보면 2조네요. 내일도 저는 잘하면 상한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임드 바이오는 4.6% 하락을 했고, 올릭스도 하락을 했고, 에이비온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 내지 보합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많이 하락을 했고, 오름 테라피틱스도 3조 배정 유증 뉴스로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하락을 보였고요. 루닛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장중 한때 5% 이상 상승을 했다가 다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하락을 조금 진정시키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코젠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통신도 좀 좋았네요.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고, HLB 팹은 1%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5% 상승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3%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HLB 제넥스 콜옵션 공시가 나왔는데 뭐 그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 HLB가 제넥스에 관련된 전환사채를 콜옵션을 행사를 했다. 그리고 그 일부 물량 중에서 개인에게, 김경희 씨라는 분에게 또 어느 정도의 제법 큰 물량을 또 매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옵션 했는 전체 물량은 한 100억 원이 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HLB가 돈이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니고 LB도 지금 풋옵션에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 편인데 제넥스에게 그렇게 큰 돈을 콜옵션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넥스가 뭔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분율도 굳이 콜옵션 행사를 안 하더라도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왜 저렇게 무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자, 먼저 HLB 파나진입니다. 167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소량 매수를 했고요. HLB 파나진 뭐 오늘 6원 올랐는데 차트적으로는 거래량 실린 자리를 아직까지는 살려주고 있어서 1600원 깨지지 않으면 얘도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밥값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또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 상당히 또 골치 아파지는 차트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종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HLB 그룹주로 봤을 때는 얘는 그래도 중간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다리는지는 뭐 뻔하죠. HLB 가남 소식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한들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01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차트가 그룹주 내에서는 상이상, 상해 관련, 상중하로 따지면 상 정도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224일선 돌파가 진행이 됐고요. 요게 바로 돌파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내일도 224일선이 지켜지는 모습 가운데 2200원 자리까지 도전을 한다면 차트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거는 베리스모와 관련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튼 베리스모도 하고 있는 일상 결과치가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 데이터 결과값에 따라 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속 임상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주가의 변동폭은 있을 걸로 보이고 베리스모 기술 자체는 그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지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아직 임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또 막대하게 측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좋은 재료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특별히 HLB 그룹을 자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계속 밝혔는데 왜냐면 지금 기존에 제가 해당하는 주주분들은 최소한 5, 6년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HLB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약에 대해 공부를 하고 파헤치고 하면 이 HLB 그룹에 또다시 계속 발목을 담그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중간적인 입장을 띄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공부보다는 스케줄에 따라 그냥 그룹의 동향을 살피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282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연기금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일단 연기금의 매도세는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그동안 나오는 투신 쪽 물량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출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좀 어느 정도 멈추면 조금 방향성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는 오늘 음봉이지만 5일선은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데 양봉이 떴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11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보다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안 내려갔다는 거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3,000원권까지 올라와서 거래량을 조금 더 동반을 시킨 다음에 이 펀드 물량, 이 지수 편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 대신에 가격적으로는 3,000원권 올라와 줘야 됩니다. 뭐 개별적으로는 제가 뭐 코멘트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HLB 테라피틱스도 어떻게 보면 간암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자체 임상 결과나 뭐 임상 진행 상황은 지금 주가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4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도를 했고요. 자, HLB 바이오스텝도 현재로서는 지킬 자리 지키면서 중간에서
중상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나쁘지 않고 지킬 자리 지키면서 어느 정도 위치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다. 다만 좀 더 좋기 위해서는 1600원 라인 해서 224일선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한 번이라도 찍먹이라도 224일선 정도 터치가 들어가줘야 차트가 그 다음 또 상방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스텝은 거의 뭐 그룹 내에서 창투사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지금 거의 본업은 뒷전으로 가 있고 거의 뭐 지금 리모델링 사업과 지금 거의 창투사 개념의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1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끝. 자, HLB 글로벌도 나름 뭐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HLB 파나진과 비슷한 흐름인데, 얘도 뭐, 최선은 아니지만 그냥 중간 정도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얘도 최종적으로는 112일선 정도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 정도 올라가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다음 224일선 목표를 하고 뭐 이런데, 어차피 근데 간암 얘기 나오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금 한 달 이상의 이 흐름도 하루 만에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룹주의 전반적인 이 소형주들은 지금 정부 정책과의 조금 괴리감이 좀 생기는데, 정부 정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매출과 이제 상장 폐지를 쉽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주식은 상장을 쉽게 시키고 상장 폐지도 쉽게 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데,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2029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 약 10% 정도가 상장 폐지가 해당이 될 거라고 정부 측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투자를 할 때 정말 재무적인 것도 유심히 봐야 된다. 자칫하다가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매출과 자본 잠식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는 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이의 신청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연시킬 수 있고 또다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거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 입장에서도 각별히 운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종목 선정에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4,9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제약도 나름 뭐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자리는 깨지 않아서 뭐 얘도 어떻게 보면 중 정도로 보겠습니다. 파나진과 글로벌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꾸역꾸역 맞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얘도 조금 더 좋아지려면 111선 위에는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중 정도 지키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일단 뭐 우리는 간암 얘기밖에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간암 소식밖에 기다릴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날라가든 지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HLB는 무조건 일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든 안 좋든 얘는 안 좋아도 빠지고 지수가 좋아도 못 오르고 뭐 이런 형국에 지금 시간만 때우고 있는 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점은 이제 HLB가 회사가 밝힌 대로 1월에 재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추가적으로 연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클래스 1인지 2인지 또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클래스 1인지 2인지 말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실사를 받은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3,76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소량 사고 끝. 자, HLB 생명과학도 파나진, 글로벌, 제약과 비슷하게 그냥 지킬 자리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뭐 이런 형국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기본적으로는 111선 정도는 올려놔야지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는 형국인데 현재로서는 그냥 겨우겨우 맞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HLB 그룹 전체적으로 차트들이 상당히 그냥 뭐 버거워 보이는 정도의 차트를 운영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 그룹들 가운데에서도 LB는 어느 정도 추세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자꾸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LB가 출발한다고 한들 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본전 겨우 올까 말까 이런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HLB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거의 뭐 눈물바다가 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HLB는 뭐 분석할 것 가치도 없네요, 지금. 뭐 5일선 찍힌 거 그거 하나밖에 볼 게 없고요. 현재로서는 뭐 HLB도 저희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 주에는 영상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LB를 지금 뭐 추가적인 여윳돈이 생겨서 물을 타도 티가 안 난다면 굳이 HLB 쪽에 물을 타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원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투자를 해보시고 수익을 좀 모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